생각의 상자 피처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영향으로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가는 크게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여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1,05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인 10명 중 3명만 추석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추석 상여금, 이른바 떡값을 얼마나 받을까요? 김미애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고 적었습니다. 왜 김 의원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을까요? 제가 아침에 명절 휴가비라고 찍힌 은행 입출금 내역에 마음이 참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든 말든 일정한 날짜만 되면 돈들이 계속 찍히는구나. 네.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실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그대로 조금이라도 나눠야 되겠다. 네. 그 마음으로 그냥 제가 계속 해오듯이 네. 일정한 곳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이게 누군가에게 제가 무슨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받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연봉은 약 1억 5,69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 수당 709만 원과 입법활동비 313만 원이 매월 세비통장에 꼬박꼬박 입금이 됩니다. 여기에 1년에 2번 주는 정건수당, 그리고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까지 합치면 월 평균 1,3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수령한다고 합니다. 정원수당은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보너스입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성실하게 싸우는 여야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국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정권수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비는 의정활동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의원직만 유지하면 꼬박꼬박 지급이 됩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일만 잘하면 세비를 10억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을 텐데 우리의 국회는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도 민생 법안이라고 낸 게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이런 법도 있고, 또 교제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고 다양해지는데, 이것도 입법을 해서 초기에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그런 입법을 제가 하고자 했지만 아직 이런 게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속도를 내서 진심으로 좀 일을 한다면 국민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세비든 명절 휴가비든 받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현재 국회에는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금 개혁안이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1,000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은 의료계 저항에 부딪혀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이 추진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추석 전 출범이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은 여야 예정 협의체 하자라고 합의가 됐거든요, 양당이. 네. 그러면은 출발할 수 있도록 양당에서 서로 의료계에 정말 호소를 해야죠. 정말 합심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간절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귀성객들을 만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꼬인 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불편이 많다는 점을 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여야 다짐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난 과오를 성찰을 하고 대화와 협상을 최우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받는 추석 상여금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줄어들 것입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